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벌써 하루가 이제 시작되네요.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시간 빨리 갑니다. 벌써 목요일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내려놓자마자 인생이 행복해지는 그런 5가지가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건가? 첫 번째는 멀어진 사람, 지나간 과거, 타인의 평가, 상대의 반응, 자신의 약점, 이 5가지입니다. 그 멀어진 사람에게서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함께 했던 사람과 멀어진 건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단지 삶의 방향 차이일 뿐이다.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야지 내 손이 다시 자유로워지면서 빈자리가 생겨야 좋은 인연이 들어온 겁니다. 이 간혹 보면은 이렇게 뭔가 어떤 A와 B가 있었어. A와 B가 뭐 서로 뭐 좋아하고 뭐 쌩 난리 쳤는데 어느 날 B가 돌아선 거야. 돌아섰어요. 뭐 딴 사람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A가 계속 질질 짜는 거야. 좀 답답하더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 마라. 잊어버려라. 근데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잊지 못할 수도 있겠죠. 아니, 지 싫다고 도망갔는데 뭐로 거기에 연연하냐는 거지. 쪽팔리잖아. 제발 자기 떠난 사람한테, 멀어진 사람한테 이게 미련을 갖지 마세요. 그냥 쿨하게 헤어져야 돼. 쿨하게.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집착하는 게 문제야. 집착.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고 확실하게 쿨하게 끊으십시오. 아닌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면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살아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지난 일을 곱씹다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후회와 회한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좋았다고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인 거죠. 좋았으면 추억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마음의 배낭을 가볍게 줄여야지 더 멀리까지 걸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과거에 집착할 필요 없어. 과거에 막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막 거기에 미련을 갖고 막 투자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기업이라는 건 제가 보니까 잘 가다가도 고꾸라질 수도 있고 바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세 번째, 타인의 평가에 매달리지 말자. 뭐 칭찬도 비난도 결국 여러 의견 중에 하나일 뿐이더라.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기준을 정해서 꾸준하게 나가세요. 언젠가 세상은 여러분의 편이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상대의 반응에 매달리지 마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듯 아무리 좋은 의도로 베푼 친절이라도 안 좋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대의 반응에 집착하지 말자. 별의별 놈 많아요. 주위에 보면은 뭐 어떤 사람 보고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하고 참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평가하기 좋아해. 비판하기 좋아하는데 행동을 안 해. 행동을 안 하고 남 이렇게 뭔가 충고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여러분 상대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하여튼 내 스스로 만족하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에 매달리지 말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강점이 더 도드라져 보이도록 설계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약점에 매달릴 시간에 내 강점이 무엇인지 돌아보자.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어줄 것이다. 약점, 왜 없겠습니까? 다 있어. 자기 강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 강점이 이거다. 그럼 그 강점을 키우는 게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너무 약점에 연연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야 돼. 고마움. 그 고마움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간혹 보면은 제 아는 지인분들한테 뭐 나름대로 그냥 뭐 정보든지 소식이든지 뉴스를 보내줍니다. 간혹 보내주면은 어떤 분은 고맙다고 항상 댓글 달아주고 좋아요 달아주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냥 막 쌩 까는 거야. 없어. 보면은 뭐 답변도 없고 뭐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인성과 품성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은 진짜 이 작은 거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냥 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고 하여튼 별의별 인간들이 많아요. 딱 보면은 이 가까운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오죽하면은 톡방도 그래. 톡방에도 이 자료 올려주면은 항상 고마운 사람들은 거기에 고맙다고 뭐 하트도 눌러주고 좋아요도 눌러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참고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 5년 정도 저도 톡방을 갖고 있는데 조만간 톡방 없애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과의 같은 그런 뭐 교류는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톡방도 날려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한 방에 날려버려야죠. 그냥 혼자 그냥 사는 게 확 편합니다.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혼자 살 수는 없는데 서로 도움을 주면 그 도움에 대해서 고마울 줄도 알고 인사할 줄도 알고 그에 대해서 갚을 줄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어. 자기 것만 쏙 빼먹는 그런 약간 얌체들만 좀 많은 것 같아. 얌체들. 하여튼 요즘 많은 걸 제가 또 깨우치고 배우기도 합니다. 쳐다보기도 하고 있고 너무나 많아요. 요즘 시대에. 요즘 보니까 그 올해 4분기 디램 가격이 HBM하고 서버용 수요 그 확대에 힘입어서 전분기 대비 최대 18%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니까 올해 4분기 전체 디램 가격은 13에서 18%에 상승할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 범용 디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8에서 한 13% 정도 상승이 전망되죠. 이렇게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가 최선단 공정 그 캐파를 이 서버용 디램하고 HBM에 할당하면서 PC, 모바일 등 IT 기기용 캐파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 거죠. 트렌드포스는 이런 추세는 기존의 공정 디램 가격 상승을 두드러지게 유지를 하고 차세대 제품은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버용 디램에서 DDR5 제품의 가격 상승세가 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네요. 지금 미국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모두 2026년에 서버용 디램 조달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공급업체들의 적극적인 생산 능력 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급업체의 기술적 문제랑 26년 상반기 HBM4 생산 능력 우선 계획 등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 DDR5 공급상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예상을 하는 거죠. 중저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그 LPDDR4X가 공급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이는 거 있는데 이 세트 업체들이 공급 차질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구매를 확대하고 가격이 전분기 대비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계절적인 PC 재고 증가와 엔비디아 RTX 6000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신 GDDR7을 포함해서 그래픽 디램의 가격 상승 예상됩니다. 공급업체들이 공급 부족을 예상해서 가격의 경쟁을 강화하면서 GDDR7 가격은 전 분기보다 더 급증할 거죠. 구형 디램인 DDR4는 메모리 3사 업체들의 단종 계획에 따라서 세트 업체들이 재고를 축적하면서 올해 3분기 가격이 2배가량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세트 판매량이 뚜렷하게 반등하지 못하면서 이 4분기에는 가격 상승세가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된다고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전세계 시장 점유율의 80%를 장악한 HBM 시장에서 이 반도체 빅3 중 하나 미국 마이크론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도전장을 내요. 마이크론은 내년 2분기 6세대 양산 계획과 함께 시장 점유율 25% 달성을 자신했고 중국 화웨이가 차기 AI 칩에 대한 자체 개발 HBM 제품을 탑재하겠다고 자립 선언합니다. 현 시점에서 지난 12월 세계 최초로 양산 시작을 알린 하이닉스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역시 만만치 않은 가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에 비해서 두 회사가 확실히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중국의 HBM 경쟁력은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더라.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이거를 등에 업은 마이크론과 반도체 자립과 AI 육성을 골자로 준비 중인 중국 제조 2035에 투입될 천문학적인 정부의 지원 등을 고려하니까 우리 업체들이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마이크론은 그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열었죠. 내년 2분기에는 HBM4 첫 양산과 출하를 시작할 거라고 하고요.
CEO가 샘플 납품을 진행했고 내년에는 점유율이 늘 것이다. 내년 점유율 목표를 25%로 제시하네요. 그리고 자사 HBM4 제품의 성능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에 탑재될 HBM4를 개발 중인 공급사에 데이터 처리 속도를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기구가 정한 그런 표준 이상인 10GBps 이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10GBps 이상의 종작 속도를 확보했지만 마이크론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마이크론이 11GBps 이상의 속도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HBM4에서도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 마이크론하고 또 중국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업체들도 좀 본격적으로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요즘 또 치고 들어오는 것 같네요. 화웨이. 앞으로도 뭐 HBM 참 살판 났습니다. 하여튼 HBM에서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또 기술력을 보여줘야지만이 주가가 10만 넘어서 11만까지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